안녕하세요, 하이입니다. 하이염. 봄이 금방 지나서 이제 곧 여름이 올 것 같죠? 이제 을사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보통 인터넷 단식 같은 걸 보면 갑목을 나무, 을목을 꽃이라고 비유하는데, 일단 꽃이라는 거는 활짝 피어서 목생화가 돼야 꽃이에요. 이렇게 이상의 꽃으로 접어드는 게 목생화고 뭔가 피어나는 양상인 거지, 그냥 을목을 꽃이라고 비유하긴 어렵죠. 이처럼 그냥 을목이랑 을목의 목생화가 정말 다른 부분을 가리키는 만큼 사주에는 글자마다 함축된 의미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픈 단식을 아는 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적어도 저를 통해서 사주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런 걸 멀리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좋겠어요. 근데 단식 보지 말라는 짤도 되게 오랜만에 써보네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사주를 좀 올바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아무튼 혼란스러운 겨울과 봄을 지나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음양오행과 함께 계절의 순환을 진짜 많이 강조해온 것 같은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빅뱅도 이 시기에 노래를 냈어요. 아니 뭐 가사 같은 걸 봤을 때 얘네는 뭐 명리를 뭐 하는 거야 뭐야, 약간 이 시작 뒤에 비의 대신 해피엔드라는 게 딱 묘목을 지나서 진토를 가리키는 글자죠. 봄이 지나서 여름이 오면 새싹이 자라서 꽃이 피면 목생화인 건데, 목이 화가 되는 게 좋은 것인가? 목에게는 목이라는 철부지 어린애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죠. 철부지. 참 깊이가 있는 가사입니다. 봄생들은 뭐다? 철부지다. 애새끼다. 지디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꽃도 피고 여름도 오고 집에만 있었던 사람들도 싸돌아다니고 롯데월드도 사람 미어 터지고 나락갔던 주식도 날아갈 줄 알았겠지만, 디즈니 플러스로 OTT 생기면서 날아오를 줄 알고 샀던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죠? 항상 말하는 건 뭐다? 하이드가 사기 전에는 사지 마라. 제발 내가 하이드가 들어갔나요? 했을 때 들어가세요. 저는 작년부터 달러만 사놓으라고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사주 유튜버 중에서 저만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도 제가 굉장히 많은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얘기를 안 듣고 날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환율도 고점이던데 제가 딱 작년에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학고 유튜버라 수익이 많지는 않아서 저것도 그냥 뭐 찾지도 않고 달러로 냅뒀는데, 뭐 이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뭐 한 10%도 넘게 오른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결국 될 놈이 되는 것 같다. 제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물리는 사람은 결국 물리더라. 어차피 사람은 안 바뀌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결국 네 팔자가 개팔자다, 뭐 이런 뜻이죠. 디스는 아니고. 사람들이 개운법이 없냐 자꾸 말씀하시는데, 개운법은 자신의 의사결정을 바꾸고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게 개운법인데, 그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암튼 이번 달도 여지없이 늦게 찍고 있지만 5월 5일부터 5월 시작이라는 말로 변명해봅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점은 5월 4일 오후 11시 45분. 아직 5월 5일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대신 빠르게 시작할게요. 이민년 상반기 월운에서 예상했듯이 만약 관계 회복이나 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월이 좋다고 했어요. 뭐 맥락적으로 리뉴얼 같은 걸 하거나 재편을 하거나 조직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하기에 좋은 시기였죠. 만약 4월에 어떤 진전이 없었다면 5월부터는 묵혀둔 문제들이 스멀스멀 드러나게 되는데요. 5월부터는 서로 간의 스탠스가 바뀌기 대단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입장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극단으로 몰아가기가 쉬워집니다. 상호간에 서로 극명하게 옳고 그름을 주장한다면 어느 한쪽은 잘못되었다는 건데, 서로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를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해결 방법은 있긴 하지만 이게 타협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월운은 보통 다음 달 초까지, 영향력이 세다면 다음 달 중순까지도 이어지니까 맥락을 잘 읽으면서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보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걸 운을 통해서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언제나 그렇듯 전체 운세를 먼저 보면서 을사월의 흐름을 파악하시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천간별 운세를 보시고, 일간별 운세가 아니라 천간별 운세라는 점에서 네 글자의 우선순위 정하는 법은 더보기란의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특히 올해는 이민년이니까
임수나 간목은 내 팔자에 없어도 나에게 다가올 운세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연운이 이민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임수와 임목이 주요한 글자로 존재한다는 뜻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천간별 운세 시작할게요. 천간 간목을 보겠습니다. 지난달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계획했던 게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도 좋은 시기예요. 가능성이 많은 시기인데 가능성이라는 것은 결국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간목은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할 만큼 시도하기 좋은 시기였습니다. 이번 달은 을사월입니다. 간목에게는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시절이에요. 사주 구성이 어떻든 간에 간목을 주로 사용하는 사주에게는 심적인 여유가 부족한 운세예요. 신경 쓸 것도 많고 엮이는 게 많을 만한 시기예요. 찾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좋게 말하면 인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되고 나쁘게 말하면 영양가 없는 애들이 나를 너무 귀찮게 한다고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팔자에 간목이 있으시거나 대운 정도에서 들어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뭐 대단한 사건이 생긴다기보다 하고 싶은 것들이 부쩍 생길 거예요. 뭐 이게 격국의 움직임을 부추긴다면 사회적인 목표나 얼마 정도 모아야겠다든지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몇 년 후에는 저 아파트를 사야겠다든지 하는 목표 설정도 충분히 가능한 시기입니다. 이민년이기 때문에 간목들은 이런 목표가 생기면 자기가 꼭 해내고 말겠다 하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거든요. 문제는 그게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뭐 자기는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목표다, 현실에 맞지 않다, 지 주제보다 눈이 높다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임수의 수국하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죠. 월운으로 오는 을사를 임수가 어떻게 꺼버리거나 하기는 쉽지 않더라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충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주변 환경이 도와주질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고 가족이 내 돈을 까먹고 반대하고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자꾸 주변에서 발목 잡는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대단히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뭘까?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내 미래의 직업일까? 지금 내가 박터져라 하는 이 전공이 과연 내 길이 맞을까? 뭐 이런 생각들로 발전이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한 자아찾기라던가 가령 가수라면 이제까지 남이 만들어준 노래를 불러왔던 가수가 이젠 나도 내가 작사 작곡한 노래로 싱어송라이터가 되겠다던가 하는 건데 월운으로 인한 다짐 같은 걸 실현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만 먼저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온통 불평 불만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공허해져서 무언가로 채우고 싶다던가 평소에 안 하던 쇼핑을 막 하게 된다던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이러한 일들이 왜 생기냐?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텅 비어있을수록 외부를 채워서 보충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 현재에 대한 불만 같은 걸로 표출이 됩니다. 외모에 대한 불만도 엄청 많이 생기겠죠. 평소에 멀쩡하게 보였던 것들도 살찐 것 같고 왠지 고치고 싶고 이건 가불목 상관없어요. 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굳이 뭔가를 하기 위해 안 되는 곳 가서 애를 쓰기보다는 날 찾아주는 곳, 이뻐해주는 곳, 이쁘다고 말해주는 사람, 내 마음이 편한 곳이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 편하게 한 달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천간에 간목이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 알려드릴게요. 사주에서 수가 너무 강한 분들, 뭐 이민년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가 강해지기가 쉽죠. 뭐 겨울생이거나 팔자에서 임계수가 천간에 있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띠로는 돼지띠, 쥐띠, 소띠에 해당합니다. 지지로는 해수, 자수, 축토예요. 이런 분들은 할 일은 산더미인 와중에 냅다 일상 탈출, 도망치고 싶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초 과정을 끝내고 중급 과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앞으로 가기에는 겁이 나니까 그냥 하던 거 계속 할래요. 이런 마음을 말해요. 괜히 스스로가 부족한 것 같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자신감도 없고 뭔가 불안 요소가 자꾸 눈에 보이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억지로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템포 쉬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간목을 쓰는데 수가 강한 분들은 이번 달에 되도록이면 무리하지 마시고 최대한 방어적으로 하세요. 투자든 연애든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즉시 무언가 결정하려고 하는 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주에 간목이 있다면
멀쩡한 내 자신을 괜히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하거나 이상한 자아성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키워야 하는 운세예요. 다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멀어지도록 노력하면 좋겠죠. 정 뭔가 하고 싶으면 다이어트 하기 좋은 때니까 식단 조절하시고 운동하시기에도 딱 좋은 운이에요. 아무튼 뭐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딱 봐도 조진 느낌 나는 을목, 표정부터 딱 멍한, 뭐 눈동자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헛짓거리 하지 말고 빨리 하라고요? 제가 왜 이러고 있냐면 하기 싫어서 그래요. 천간 을목 볼게요. 지난달을 요약하자면 다사다난하다. 나를 찾는 사람도 많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왠지 바쁜 상황이었을 거예요. 다만 일을 그다지 영양가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귀찮은 사람들이 꼬인다든지 이걸 낄 자리 빠질 자리를 알게 된 거니까 현명해진 거라고 해야 할지, 관계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니 약아졌다고 해야 할지,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 눈이 높아지는 운세였어요. 이번 달은 을사월이에요. 을목이 있는 분들이 은근히 기대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4월에는 지장간에 경금이 있으니까 월운으로 을경합을 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화의 생지에서 경금과 합을 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의미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합 자체의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게 틀리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지지로 진이나 사 같은 경우에 시기적으로 목이라는 새싹의 형태를 벗어나서 급격히 성장하려고 변화를 자처하게 되는데 그만큼 대단히 불안정해지기가 쉬워요. 급격하게 성장할 때 뿌리가 약해지잖아요. 지난달 갑진에 이은 을사에 의한 작용은 목생화와 별개로 본인 팔자의 을목이 사중의 경금을 보게 되면서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금이라는 건 결실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가을을 수확하는 계절이라고 하고 가을이 오행상으로 금입니다. 4월이라는 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부족함도 있고 불안정한 단계인데 경금이라는 먼 미래의 결과까지 이 을목이 미리 생각한 거예요. 생각한 게 합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사주에 있으시다면 이런 운에는 가장 흔한 게 바로 심리적인 불안입니다. 을목 사주에 있으신 분들은 눈동자가 이렇게 마탱이가 갔어요. 지난달에도 일종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번 달에도 심리적으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올지 모르는 결과를 두고 되네 안 되네를 따지게 되니까 당연히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주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공부가 됩니다. 오행적으로는 목생화가 일어나니까 가만히 정체되면 안 될 것 같죠? 목생화로 꽃이 펴야 되니까. 이민이라는 연운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쉽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왜? 목생화를 했는데 수국화를 해야 되니까. 결국 이래저래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면서도 지금의 상태가 내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경금에 가 있죠, 내 마음의 상태는. 근데 또 딱히 내가 갈 데가 없는 일련의 심리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이 심리 상태를 오행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병을 치료를 하죠. 연애운으로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만나는 사람은 있는데 딱히 확신은 안 든다던가 다른 걸 고르자니 성에 안 차서 가만히 있게 되는 상태라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솔로인데 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고백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도 딱히 뭐 와닿지는 않아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애매하게 뭐 사귀거나 이러면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암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꿀지 말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사주를 봐야겠지만 퉁 쳐서 그냥 퉁 칠게요. 안 바꾸는 게 낫다. 하지만 바꾸고 싶은 마음이 계속 차오를 것이다. 시도를 할지 말지의 문제를 보자면 현재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이걸 바꾸려고 시도를 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확신이 들지 않을 겁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게 더 나을지 판단하려면 결국은 사주를 종합적으로 보고 앞으로의 일까지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니까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무턱대고 지르지 마세요. 일의 전후 과정과 미래에 대한 결과들도 꼼꼼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정 결정을 못하겠다면 그냥 결정을 하지 마세요. 천간에 을목이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 알려드릴게요. 갑목과 마찬가지로 사주에 수가 너무 강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올해는 이민년이라 팔자에 조금만 수가 동해도 수국화돼서 모든 일들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천간 임계수, 지지로는 해자축이죠. 띠로는 돼지띠, 쥐띠, 소띠인데 팔자에 이런 글자가 있다면 미래의 가치보다 당장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일은 미루지 마세요. 무언가 결정해야 한다면 현실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생각해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짜고 그걸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잘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하면 을목에게는 이런저런 생각도 많고 불안감이 들 만한 시기입니다. 을사월이 지날수록 뭔가 벗어나고 싶고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그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거예요. 근데 마음을 급하게 먹는다고 결과가 바로 나오나요? 그러니까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고 한 해 길게 보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면서 움직이세요. 불평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운이고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될 텐데 그만큼 더 현실에 충실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을목도 이번 달에 다이어트 하기가 좋아요. 목이 투간된 사람들은 그냥 한 두어 달 정도 계획을 잡고 달려보면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천간 병화 볼게요. 병화는 지난달에 마음이 급해져도 좀 차분하게 길게 보라고 했었어요. 다만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면서 미리 밑밥을 깔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마 운이 좀 풀리려는 병화분들은 자기가 케어해야 할 대상들과 좋은 관계를 이미 형성해 두었을 거예요. 이번 달은 을사월입니다. 병화에게는 사화라는 비견의 큰이 왔죠. 병화든 정화든 천간에 화를 가진 분들이라면 작년도 그렇고 정말 고되다, 영양가 없다고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기운이 많이 빠졌을 텐데 지난달에 인적 자원에 대한 밑밥을 깔지 못했다고 해도 스스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등의 준비를 해오셨다면 이번 달을 맞이할 준비는 되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빌드업이 없었다? 을사월을 유리하게 쓰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겠죠? 운이라는 건 연속선상에 있는 거라서 좋은 일이 가능한 운세라면 그걸 잡을 준비를 미리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우린 시간이라는 1차원 안에서 살아간다는 개념은 사주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흐르잖아요. 과거를 충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행복한 현재가 없고 현재에 충실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는 없는 거예요. 지난달부터 자기 관리를 잘 해오셨다면 운동도 좀 하고 식단 관리하면서 체중도 줄었을 거고 사람들을 관리해왔던 분이라면 여러 소식이나 정보도 들어오고 평판도 좋아졌을 거예요. 이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을사월을 대단히 유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좋아지나요? 많이 물어보시지만 이렇게 준비된 상태로 맞이하는 게 바로 그렇다는 답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좋아지나의 관점으로 을사월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병정화 상관없이 화가 천간에 투간된 분들은 근 몇 년간 대단히 답답했을 거예요.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현재 머무는 환경이 유리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번 달을 기점으로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대부분이 직장인이신데 이직을 희망하고 계셨다면 이런 시기에 자기가 깔아놓은 인맥을 통해서 추천이나 소개를 통해서 이동할 만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그렇게 사람들 만나고 차도 마시고 밑밥을 깔아놓으라고 한 거예요. 비단 이번 달뿐만 아니라 상반기 자체가 이제는 좀 유리해질 만한 시기가 왔습니다. 특히 화이트 칼라 사무직, 연구직, 영업직 이런 분들한테 직업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환경이니까 잘 활용을 해보세요. 근데 옮기려는 곳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냐, 이건 팔자의 구조에 따라 갈리는 부분입니다. 직장인이 아니셔도 개인적으로는 답답했던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예요. 자영업자라면 지지부진했던 매출이 개선된다든지 활로가 생긴다든지 하는 형태일 거고, 학생들은 본인이 위기감을 느껴서 더 의욕을 고취시킨다든지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나아가는 상황이 가능해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대체로 유리한 편인데 이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려면 자기 팔자 원국에 무토나 기토, 적어도 미토나 술토 정도는 있어야 해요. 띠로는 양띠, 개띠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토 자체가 너무 없다, 대운에서도 없다, 이거는 미리 계획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 일종의 준비 부족의 의미도 됩니다. 변수가 많아지면서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이 필요한데 어떤 가이드가 없다면 아무래도 많이 힘들다고 느끼시겠죠. 천간에 병화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 알려드릴게요. 이번 달은 기본적으로 사주에 어느 정도 토가 있어야 된다.
토가 없다면 기존에 했던 일이나 자기 경험을 살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곳에 도전하게 된다는 거라서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 따라서는 뭐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월운으로 오는 것들이 그렇게 막 기회가 엄청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주에 토가 전혀 없다는 부분은 주의할 점으로 넣어둔 거고요. 본인 팔자에 천간에 토가 없다, 무기토가 없다, 지지로 진술 충미도 없다, 용띠, 개띠, 소띠, 양띠도 아니다, 이러면 무리수를 던질 거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주에 수가 강한 것도 좋은 상황은 아닌데 천간 개수, 지지로 자수, 축토, 띠로는 쥐띠, 소띠죠. 기존의 환경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건을 불사하고 일단 떠나겠다라는 마음이 커집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상황이 생기니까 모험을 걸 만한 일인지 판단을 잘 하셔야겠죠. 연애운이나 인간관계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병화는 자기가 정체되어 있다고 느낀 분들은 충분히 좋은 환경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 추천이나 소개 내지는 좋은 정보들을 받아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번 달부터 한 단계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이번 달을 들어서 다소 바빠질 수는 있지만 환경에 끌려다니기보단 본인이 원하는 걸 얻도록 나아간다면 어느새 목적지에 근접해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천간 정화 볼게요. 지난달의 정화는 간목이 들어오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운이라고 했어요. 누가 자기를 케어해주는 게 아니라 몸소 나서서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주변을 케어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병화에 비해 정화는 더욱 급격하게 목생활을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달은 이제 을사월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목생화가 잘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민년이기도 하고 을목도 떴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을사월은 그래도 화가 강하게 필요하지는 않는 시기예요. 정화라는 것은 그 존재만으로도 빛과 열을 모으는 효과가 있어요. 눈이 부시죠? 그래서 구조상 아무리 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느낌이 좋지 않죠? 정화에게 목이라는 건 육신으로는 인성이에요. 이걸 육친이라는 가족관계로 설명을 하면 부모님의 역할과도 같은 거예요. 나를 돌봐주는 무언가를 가리키는데 이런 목의 기운이 다 빠진다는 건 나의 주변 사람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역할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환경적으로도 한계를 느끼게 되니까 내가 한 단계 사회적으로 레벨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대로 해서는 힘들지 않을까? 내 방법이 틀렸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창출을 해보려고 하겠지만 이들에게도 비전이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이 사람들이 계획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이지 않다던가 영 시원치 않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사주에 목이 없어도 이미 연운과 월운으로 수목오행의 대세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영양가 없이 바쁘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럴수록 정신적으로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팔자에 토가 어느 정도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토 없이 화세만 강해지는 구조라면 목기운이 약해지고 수기운과 화기운이 다투면서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일종의 조울증처럼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평소에 잘 되던 집중도 안 되고 중요한 약속이나 이런 것도 깜빡깜빡 한다든지 집중을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운에는 무리하지 말고 일정도 평소보다 널널하게 짜셔야 무난히 넘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자기가 주변에 많이 신경 쓰고 돌볼 일이 많을 텐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기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하세요. 천간에 정화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 알려드릴게요. 정화에서 목이 너무 왕해지는 것을 목다화식이라고 해요. 팔자에 목이 너무 강하면 일이 될락말락 실질적인 성과가 나지 않거나 사람 간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정작 내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천간 을목, 지지로는 인목, 묘목, 진토입니다. 띠로는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에 해당하죠. 이런 글자들이 있거나 해서 팔자에 목이 강해진다면 쉽게 말해서 오지랖이 넓어지다 못해 태평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문제들에 연루가 되면서 시간을 소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간 정화, 지지로는 오화도 문제가 됩니다. 띠로는 말띠인데 화기운이 너무 강해지면서 목생화가 두서없이 진행되는 문제가 생겨요. 기초공사가 부실한 것과 같습니다. 너무 빠르고 급조된 일들은 결국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본이 부족하단 거죠. 체력 부족이에요. 바쁠수록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정화는 자신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돌보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시기, 어떤 좋아 보이는 제안 같은 걸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적이긴 어렵다. 스스로 느끼기에 소모적일 수 있는 한 달을 보내야 하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정신적으로 동요하지 말고 스스로를 챙겨줍시다. 주의할 점은 이번 달부터 주변과의 관계에서 부딪힐 수 있는 양상이 많아지니까 참을 인 3번으로 살인을 면해봅시다. 화가 나거나 답답해도 급발진하지 마시고 참는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해요. 자, 천간 무토 볼게요. 지난달부터 무토를 쓰신다면 본격적으로 할 일이 생겨났을 거예요. 상반기로 갈수록 바빠지는 흐름이기도 하고 무토가 있는 분들 스스로도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의지가 생기는 때라고 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놀기는 글렀다 뭐 그런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달은 무토에게 화생토가 되죠. 천간으로는 목극토, 토극수 해야 되고 지지로는 화생토도 해야 되니까 딱 봐도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그렇게 쉴 수 있을 때 쉬어라 그런 얘기들을 했나봐요. 어차피 바빠져야 되면 결과가 좋아야 할 텐데 화생토라는 게 말이 생이라 좋아 보이는 거지 사화를 토로서 저장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을사월은 을목도 잘 보호를 해야 해서 무토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게 여의치는 않은 거예요. 을목은 무토에게 정착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게다가 을사월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미약하고 섬세합니다. 더군다나 이민년이기 때문에 임수에 의해서도 언제라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방이 정신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환경적인 변동이 많을 때는 기토가 유연하죠. 무토로는 대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처해야 할 역할이 많기 때문에 경직될 수가 있겠죠. 사람이 긴장을 하면 스트레스로 인해 체력 소모도 심하고 예민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육신적으로도 정관과 편인으로 정관이라는 무토가 세웠던 계획이나 목표가 상황이 바뀌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는 등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르겠지만 아예 팔자에 토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변화하는 와중에도 자신이 방어를 잘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 무토가 올해는 역량 발휘가 잘 됩니다. 다른 때보다. 다만 아무리 연운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시기는 조금 신중하고 주의를 해둬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사주에 따라서는 생각도 많고 여러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기일수록 초기에 계획한 것들, 자기가 올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 아니면 자기가 했었던 초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을 거예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제대로 해나가면 올 한 해에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니까 집중력 잃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말아야 돼요. 천간에 무토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 알려드릴게요. 사주로 토가 약한 구조들과 더불어서 천간에 임수나 개수, 지지로는 해수, 자수에 해당합니다. 띠로는 돼지띠, 쥐띠에 해당하죠. 팔자에 토 기운이 약하거나 수가 왕해져서 화 기운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오랫동안 공들였던 게 평가절하되기도 하고 성적이 떨어지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계획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가령 부동산 구매를 해야 하는데 대출을 계획했다면 예정했던 금액이 대출 심사가 안 나오거나 타이밍의 어긋남으로 인한 문제 같은 것들이 야기될 수가 있겠죠. 진행하는 일에 따라 조금 여유롭게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리하면 무토는 변화도 많고 주변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아집니다. 다양한 역할을 정신없이 수행하다 보면 자기가 계획한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의사결정에 신중하셔야 해요. 능력 밖의 일에는 관여하지 마시고 자기 발등에 떨어진 일에만 집중하는 한 달을 보냅시다. 천간 기토의 을사월 운세를 보겠습니다. 지난달의 기토는 활동할수록 유리하니까 열심히 움직이면서 주변 들여다보라고 했었죠. 갑진월부터는 운세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도 하고 주변에서 푸시가 많을 거라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한 해 동안 쫓기듯이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토는 좀 더 능동적으로 계획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었죠. 이번 달은 기토가 정말 좋아하는 을사월이 왔습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건조하지도 습하지도 않아서 기토가 딱 활동하기 좋은 상태처럼 보여요. 기토라는 게 원래 조금만 온도가 안 맞아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번 달은 좋죠. 육신적으로도 정인월이라 기토를 잘 생하기도 하고 이민년을 대항할 만한 힘을 받을 시기입니다. 사실 기토가 임수를 대항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사주에 기토가 주요하게 쓰이는 분들이나 일간을 포함해서도 올해 변동이 대단할 거예요. 학생들도 취직하거나 진로나 적성에 대한 화두가 충분히 떠오를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등의 상황도 가능해요. 큰 이동이 아니더라도 내부 이동이라도 고려해봐야 할 만큼 이민년이 기토에게 작용하는 영향력이 커집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운이라는 것은 특정한 상황이 와야 그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기토가 화생토를 받기가 힘들어서 이민년의 흐름에 약간은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을사월부터는 자기 주도적으로 운의 흐름을 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뭐 절대 권한을 갖거나 맘대로 할 수 있다기보다 선택권이 있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이제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어지간히 망한 사주가 아닌 이상 기토를 쓰는 웬만한 팔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아요. 기토에게는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큰 동요 없이 해결책을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민년은 이런 장점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그로 인한 답답함이 있었겠지만 이번 달부터는 조금씩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자기가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달은 그걸 실행하기에 대단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직장을 간다면 좋은 조건의 회사일 거고 이직을 한다면 기존의 조직보다도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민년의 을사월이라는 게 기토한테 조건적으로 안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직급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부터는 조금 확장성 있는 일을 한다던가 가능성 있을 만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등등 환경이 좋아지죠. 학생이나 수험생은 사실 루틴하게 삶이 돌아가니까 이런 운에 큰 변동이 있지는 않아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선택권이 많아진다는 것의 단점은 자칫 과중과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토들이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작년부터 쌓인 스트레스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걸 이해해줄 사람이나 동료나 친구나 마땅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이번 달에는 기댈 만한 좋은 인연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지난달에도 활동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이번 달은 의지랑 상관없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바쁘게 살아갈 때가 온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어진 임무를 다른 때보다는 조금 빠르게, 이런 압박이 있겠지만 자기 관리 잘 하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천간에 기토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 알려드릴게요. 무토랑 비슷한데 사주에 토가 약하다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천간에 임수나 개수, 지지로는 해수, 자수, 띠로는 돼지띠, 쥐띠에 해당한다면 참고하세요. 팔자에 토의 기운이 약하거나 수가 왕해져서 화 기운을 지키지 못하면 주변 상황에 융화되지 못하고 고립될 수 있어요. 이런 기조가 나타난다면 본인이 스스로 느낄 겁니다. 공기가 달라지는 걸. 그니까 안테나 세워두고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정리하면 기토에게 이번 달 문제가 생긴다. 그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돼요. 근데 아까처럼 수가 강해지면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 애초에 안 움직였으면 모르겠는데 마음이 한번 동하니까 이게 최선일까 싶어서 이것저것 따지게 되거든요. 세상에 망하기 제일 좋은 게 바로 될 일 안 될 일 따지는 거예요. 그냥 되게끔 하겠다는 태도가 성공에 도움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직하게 버텨봅시다. 천간 경금의 을사월 운세를 보겠습니다. 지난달의 경금은 주변에 많이 휘둘려서 이로 인한 감정 소모나 오지랖이 발동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개입한다고 해도 계산대로 안 될 거니까 괜한 노력하지 말고 본인 일에만 집중하라고 했어요. 이번 달은 을사로서 천간으로 을목과 경금이 만나 을경합을 이루고 지지사화의 지장간인 경금도 투간을 하게 됩니다. 제가 Q&A를 거의 1000개 넘게 해요. 하루에 그래도 한 10개 정도씩은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 합충이나 일주론 같은 단식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대체 누가 이런 쓸데없는 걸 중요하다고 퍼뜨리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만큼은 그런 소소한 것들에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에 금액의 재성이 천간으로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재라는 건 지지의 자리를 잡아서 재생관으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천간에 나와 있으면 쟁재의 위험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사주를 아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쟁재는 재를 두고 서로 다투는 현상입니다.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싸운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구조상 일의 진행 과정에서 대립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어떤 양상이 진행되는지는 팔자마다 다르겠죠. 근데 뭐 편재가 들어오면 큰 재물이고 돈을 벌고 쟁재하면 이 재물을 다투게 되니 큰 돈을 쓴다라든지 무지성으로 사주를 공부하면 길을 잘못 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고치기 힘들어집니다. 제가 NT제라서 그런가 뭔가 멍청하거나 헛짓거리 하는 게 진짜 싫거든요. 제 시청자분들이라면 괜히 돌아서 뻘짓하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똑똑하게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됐고, 경금 운세나 계속 했으면 하실 텐데 자꾸 다른 말을 하는 이유는 금부터 제가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좀 약간 딴소리를 하고 싶은 경향이 살아난다 할까? 아무튼 을사월은 이제 막 꽃이 피는 시점이고 꽃망울이 모였다가 터지는 상태가 되니까 아직 과실을 따기에는 한참 일러요. 근데 금이라는 건 결실을 말해요. 결실이 이른 시기에 경금을 보유하고 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막 꽃 피우는 것도 벅찬데 귤이 열리면 청을 담궈볼까? 이걸 구워서 먹어볼까?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결과의 진행을 고려하고 자빠졌다는 겁니다. 고백도 안 했는데 이미 자식 이름을 짓고 있어요. 하지만 뭘 생각하던 경금이 있는 당신이 생각하는 결과는 아직 멀었으니까 부디 꿈을 깨시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눈앞에 닥친 것부터 차근차근 하도록 하십시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너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고 있다. 그걸 다 잘하려고 한다.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사주에 경금이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가 많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어진 것 안에서 본인 역할만 해도 됩니다. 1인분만 해도 탈이 안 난다는 거고, 근데 뭐 사주에 따라서 미리 뭘 준비하면 나중에 유리하게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주에게는 결실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결실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천간에 경금이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 알려드릴게요. 사주에 목이 너무 왕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목다 화식이다. 나무가 너무 많아도 불이 붙지 못하고 화가 꺼지게 됩니다. 띠로는 토끼띠, 용띠, 천간으로는 을목, 지지로는 묘목, 진토예요. 간목은 오히려 그렇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저 습기가 가득한 나무들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미리 예정되어 있던 일들, 다 계약이 끝났거나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던 일들에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거나 원점에서 다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저 계획에 맞춰서 미리 돈도 쓰고 예약도 하고 했다면 헛돈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설레발도 이런 설레발이 없다. 인간관계에도 그런 맥락에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되도록이면 미리 예약하지 마세요. 정리하면 경금은 미리 설레발 치지 말고 주변과 잘 협조해서 서로 나눠 먹고 이익도 공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내 위주로 생각하거나 손해보지 않으려는 게 이기심처럼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폄하해서 분란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입조심 말조심 하시고 자기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세요.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운이 흘러갈 때는 그에 마땅한 결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천간 신금의 을사월 운세를 보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아직 내가 나설 시기가 아니다.
선수로 뛰기에는 몸이 덜 풀렸다. 이제 막 부상에서 복귀했으니까 워밍업이 필요한데 이 단계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시간적, 경제적인 투자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사람도 많이 만나고 밑밥을 깔아놔야 막상 타이밍이 왔을 때 언제든 주변을 활용할 수 있겠죠. 이번 달은 을목을 금극목으로 싹둑 잘라내야 할 바로 그 타이밍이 온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물상 좋아하잖아요. 신금은 뾰족하니까 가위, 을목은 꽃이니까 꽃꽂이 가지치기 뭐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말을 끼워 맞추게 돼요. 디테일을 살펴봅시다. 이민년에 을사가 월운으로 왔다는 건 신금에게 방향을 정해야 할 때가 왔다. 내가 A를 하는 게 낫냐 B를 하는 게 낫냐 따져볼 시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정하라고 했지 튀어나갈 시점은 아니에요. 아직 선수 입장하기엔 이르다는 거죠. 또 이 얘기 듣고 설레발 쳐서 막 지금 신발끈 묶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금들 그만큼 마음이 졸라 급해요. 얘네들 튀어나가려고 해요. 자기가 오랫동안 고민하거나 준비해온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느냐, 이 길이 최선이냐, 내가 얘를 만날까 말까 하는데 얘가 과연 내 인생에서 최선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을사월부터 신금은 개인적인 욕망이 발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희망사항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런 방향성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결과물이 즉시 나오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경금이든 신금이든 이번 달의 테마는 너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거죠. 먼 미래의 결과를 앞서서 생각하는 것이라 선택장애 같은 심리적인 불안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천간 경신금 상관없습니다. 만약 경금들이 신금을 안 보고 넘어갔다던가 하면은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가 없겠죠. 이민년에 금들은 어지간히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쉽게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뜻도 돼요. 신금이 이번 달부터 해야 하는 건 내가 이것저것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눈에 꼭 하고 싶어 하는 병이 도지기 마련이더라고요. 예를 들어봅시다. 뭐 내가 이제 카페를 창업하려고 한다. 그럼 딱 맛있는 커피 한두 종, 핵심 메뉴 한두 개로 주력해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 운이에요. 근데 막상 알아보면서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게 될 거라는 거죠. 온갖 커피에 아이스크림에 햄버거, 치킨, 맥주 이런 걸 다 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신금이 이민년에 을사월을 만나서 금생수도 하고 금극목도 해야 하는데 정확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 한두 개만 집중해서 특화시키는 전략을 써야 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사주에 신금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런저런 생각에 선택장애에 빠져서 마음이 심란하실 건데 신금에게는 사실상 이제부터 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문제가 생겨도 너무 성급하게 뭘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천천히 상황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마음도 안정되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사주에서 육신적으로 을목 편재인데 그게 사화로서 정관을 만나는 겁니다. 편재의 재생과는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주변에 좋은 기회가 많아 보일 거예요. 실제로 그 기회가 생기고 찾아오기도 할 수도 있어요. 직장인이라면 좋은 취업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일자리, 프로젝트 같은 게 이제까지 지지부진했다면 더 좋은 환경을 가진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천간 재나 관도 관이 천간에 있어야 되고 재가 지지에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별 상관없어요. 환경 자체는 좋아. 만약 오랫동안 소속에 묶여있던 분들이라면 창업할 수 있는 좋은 자리나 기회 같은 게 보이기도 하겠죠. 이런 운에는 흐름을 잘 타야 하니까 주변에 뜻맞는 이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을사월을 헤쳐나가 봅시다. 천간에 신금이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 알려드릴게요. 사주에 화가 너무 왕해서 화극금을 당하면 신금을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겨요. 천간에 병화, 정화, 지지로는 오화, 미토입니다. 띠로는 말띠, 양띠예요. 사화는 관계없어 뱀띠들. 자기가 지나치게 주변 일들에 개입돼서 과중과로를 하고 있으니까 체력적으로 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속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속도가 급하지 않다면 지나치게 많은 일에 관여한다는 거니까 딱 자기 것만 하세요. 남들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 남들 신경 쓰면 죽 서서 개 줄 수가 있어요. 자기 것만 하세요.
정리하면 신금은 자기가 지나치게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시기다. 불필요하게 경우의 수를 늘리고 생각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나의 장점,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를 찾아서 그것에만 집중하시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시간을 쓰세요. 여러 사람 만나지 말고 딱 영양가 있는 사람만 만나라, 이 뜻입니다. 이번 달에 집중만 잘 하신다면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잡생각 그만하고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대망의 수일간 천간 임수를 볼게요. 지난달에는 내가 정체되어 있다고 느낀다든지 일종의 회의감이 밀려오니까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라고 했어요. 운이 답답하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자기 가치를 증명해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답답한 상황이라면 현재 잘 안 풀리는 이유들을 찾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들을 설계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기예요. 이런 걸 보통 위기가 기회다 하는 거죠. 사실 임수뿐 아니라 수가 강한 분들은 지난달부터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답답함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목표를 잘 잡고 성실히 준비했어도 일종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실 텐데 이번 달부터는 슬슬 화기가 움직이면서 상황은 불리한데 마음만 앞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주변과의 마찰이에요. 수라는 것은 흐르는 물이자 목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끊임없이 흘러야 하기 때문에 정말 성실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이 안 풀리거나 답답할수록 뭔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쉴 새 없이 노력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높은 산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보면 바위도 뽀개고 없던 길도 만들잖아요. 꾸준함이란 게 수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임수나 개수는 자기가 더 나은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일이 잘 안 풀릴수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해요. 될 때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될 때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흘러서 때가 돼야만 이루어진다는 건데 월운이라는 것은 그 시기에만 사용을 하는 거라 저런 시기를 앞당겨서 강제로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을사월에 수가 왕한 분들 중에는 성장하고 싶은 욕구랑 에너지가 주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마음이 심란한 시기에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무언가를 배우는 거예요. 요즘에는 원데이 클래스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뭐 가죽 공방, 꽃꽂이, 베이킹 같은 거 많잖아요. 뚱카롱은 유행이 좀 지났고 스쿱 쿠키, 마들렌 이런 거 맛있으니까 해보시고요. 경기도 일산인가 어디 시골에 수잔 어쩌고 베이킹이라고 있는데 선생님이 좀 빡세긴 해도 이것저것 잘 알려주니까 그런 거 배워보시면 좋겠죠. 선생님이 수지를 닮았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뒷광고 아닙니다. 저도 베이킹이랑 꽃꽂이 좋아해서 종종 만들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헛짓거리 하지 말고 월운이나 빨리 올리라고 DM이 폭주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 취미는 헛짓거리입니다. 취미생활 방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간에 머리가 복잡할수록 별 생각 없이 몸을 쓸 수 있는 단순 노동에 매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사실 멍 때리기나 누워있거나 아무 쓸모없는 헛짓거리 하는 걸 좋아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요즘에는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근데 ENTJ라 다른 사람들이 헛짓거리 하는 꼴은 또 못 봅니다. 내로남불이죠. 지난달 개수한테도 비슷한 조언을 드렸지만 올해 수들은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고 추천도 받고 조언도 받으면서 험난한 시기를 헤쳐나가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예요. 수라는 게 물방울 하나가 아니잖아요. 물방울들이 모여서 물이 되어야 흐르고 활로를 터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을사월부터는 날씨도 더워지니까 자칫 물이 메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서로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막힌 곳을 뚫을 전략들을 잘 짜야 합니다. 이민년의 임수들은 경쟁이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무언가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들 텐데 무작정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민년은 하반기를 보고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했었죠. 성급하게 가는 게 오히려 멀리 돌아가게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그걸 사는 게 가장 돈을 덜 쓰는 길이에요. 타블렛은 아이패드가 답이고 시계는 돌고 돌아 롤렉스고 자동차는 포르쉐입니다. 결국 만류 귀종이에요. 당장 답답해서 무턱대고 고르지 말고 정말 좋은 것,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가지면 되니까 길게 보도록 합시다.
천간에 임수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 알려드릴게요. 팔자에서 수가 왕한 건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금이 지나치게 발달하면 준비가 부족한 걸 모르고 달리는 것과 같아요. 천간, 경금, 신금, 지지로는 신금, 유금, 술토죠. 띠로는 원숭이띠, 닭띠, 개띠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지나치게 일을 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령 자영업을 한다면 나오는 매출을 계속 재투자를 해서 일을 불려나간다든지 무리를 해서 상황을 유지하는 거죠. 그게 뭐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가 체력을 갈아 넣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성과가 난다면 좋겠지만 을사월은 아직 성과가 일어나기 좋은 때는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회사가 너무 가고 싶어서 여러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노력에 비해 성과가 나지 않거나 핏이 맞는 곳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다소 답답할 수 있는데 한 두어 달 정도만 인내를 해보세요. 조급해 한다고 안 되는 일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임수는 화기가 강해지는 운이 다가오니까 기운이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수라는 것은 생명을 만드는 원천이라 절대 말라서는 안 되겠죠. 물방울이 모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이번 달부터는 주변과 화합하고 연대를 해서 자기 길을 잘 찾아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예요. 성급한 선택을 하면 후회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하반기로 미뤄두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름에 취미생활이나 연애, 데이트, 소개팅 같은 거 하면서 산책하듯 한 달을 보냅시다. 자, 드디어 마지막 천간 개수를 봅시다. 지난달의 개수는 교정과 점검이 필요한 시기였었죠. 그걸 위해서 본인에게 조언을 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개수들은 이민년에 갑진, 을사 이렇게 오면 스스로 역량으로 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개수도 마찬가지로 지난달부터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겠죠? 임수나 개수나 답답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물론 개수라는 게 활용도가 높은 거랑 자기가 만족스러운 것과는 별개의 얘기가 됩니다. 수의 속성에 대해서 임수편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생명을 키워내는 속성이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이 지속성과 생산성인 거죠. 임수들은 다소 답답하게 흘러가는 양상이었는데 과연 개수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극복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할 수 있다. 임수는 하나를 가르쳐 주면 그 하나만 해요. 한 놈만 죽어라 팬다 있죠. 그러니까 될 때는 확 잘 되는데 안 되려고 하면 그냥 뭘 해도 안 돼요. 좀 극단적이기도 하고 성패가 분명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개수는 이게 정확히 좋은 건지 안 좋은지 애매모호한 상황 안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 챙겨야 할 것들을 잘 가지고 나옵니다. 이번 달이 을사월이라 본격적으로 습기가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 시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제 5월인데 아직 얇은 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을 봤거든요. 버스나 지하철 타면 간혹 보여요. 5월인데 패딩? 습기가 전파되는 시기라는 건 이럴 때 아침에 옷 잘못 입었다가 육수 오지게 흘린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아는 분도 날씨 풀린지 모르고 두꺼운 긴팔 입고 갔다가 땀 뻘뻘 흘렸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마스크를 썼기에 망정이지 화장 다 지워지고 막 만인 앞에서 자기 정체가 탄로나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을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임수에 비하면 개수는 정말 영악하고 야가 빠진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개수를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런 거 다 선입견이죠. 우리가 보통 양일간들을 곰 같다고 하고 음일간을 여유 같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양간 음간이 그렇다기보다는 개수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개수는 중에서도 극음, 가장 음기가 강한 글자죠. 그러한 음기가 날씨가 풀려서 이제 양으로 온 세상으로 싹 퍼져나가는 거예요. 음이라는 건 움츠리고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제 막 날씨 풀렸다고 좋아서 막 헬렐레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들은 욕망이 싹 퍼져나갑니다. 지가 자기 운이 풀리는 걸 알아요. 연애 운을 말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제가 작정하고 아예 쌩까는 이유가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어차피 연애운이 조졌는데 그걸 매 달마다 연애운이 힘들어요, 어때요, 조금은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희망 고문하는 게 더 나쁜 거야. 어차피 연애가 안 되잖아요.
매달 연애운을 뭐하러 봐? 어차피 뭐 몇 년에 한 번 될까 말까잖아 우리. 근데 개수들은 이번 달에는 정말 연애를 하고 싶을 법합니다. 할 수 있나 없나가 중요한가요? 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한 거죠. 게다가 개수에게 을사라는 건 내가 익숙하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친구에서 연인, 같은 학과 동기, 모임에서 만난 누구 뭐 이런 방식의 전개가 예상이 되죠. 유재석 나온 예능 보면은 그 사내 커플 막 찾아가지고 막 영상에서 막 드러나서 둘이 껴안고 있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낯선 누군가를 소개팅하거나 금만남을 한다라기보다 자기가 속한 공간 안에서 이러한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을사월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마음을 숨기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자기가 잘 감추더라도 남들이 눈치채기가 쉬우니까 만약에 드러나길 원치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철저하게 연기를 잘 하셔야겠죠. 하지만 사내 커플 CC의 문제는 뭐다? 자기네들만 비밀 연애, 남들이 볼 때는 공개 연애.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이민년 을사월, 겁재, 식신, 정제까지 봤으니까 하려는 목표나 성과, 방향성을 뚜렷하게 잘 잡았다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듯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겠지만 사실 상반기는 그렇게 유리한 흐름은 아닙니다. 좀 답답한 부분이 생길 텐데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것들에 집중을 못해요. 개수에게 이민년 테마는 큰 줄기를 보고 가면 소소한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리까리 하시다면 일간별 연운 다시 참고해서 방향성을 검토해 보시고요. 임수랑 개수는 같은 수여도 음양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는데 대단히 양상이 다르죠. 사주 한 글자 한 글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글자들을 중심으로 활용한다면 운 또한 가장 유리하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천간에 개수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 알려드릴게요. 팔자에서 천간 정화, 경금, 지지로는 오화, 신금이고 띠로는 말띠, 원숭이 띠입니다. 을사월은 개수로서 충분한데 금생수까지 되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만약 누군가와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니까 입장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가 되었다면 몸을 좀 사리시고 지금 불리한 환경에 있다면 과감하게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변이 무너지고 있는데 억지로 버티고 머무는 건 미련한 짓이죠. 정리하면 개수는 자기가 어떻게 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 감을 잡을 만한 시기예요. 방향도 잘 잡았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 부족한 것에 대한 파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두드러지는 성과가 나오긴 어려우니까 올해는 길게 보셔야 돼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올 한 해 농사를 잘 지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마음이 급해져서 급발진을 할 생각이시라면 제 말을 듣고 상반기까지만 참아보도록 하세요. 하반기를 노려봅시다. 자, 이제 총정리. 자, 천간별로 한 줄 요약할게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간목은 주변과 비교하지 마라. 자기 관리하면서 자존감을 높여라. 만약에 자기 직업에 해당하는 글자가 간목이라면은 주변과 비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세요. 응용을 해야지 하나 가르쳐줬으면. 을목은 바꿀지 말지, 시작할지 말지, 고민되면 일단 현 상태 유지. 걱정에 매몰되지 말아라. 병화는 바야흐로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라. 다만 생각보다 자기가 바쁠 수 있으니까 스스로 완급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화는 자신보다 주변을 돌보면서 환경을 개선시켜라. 빡쳐도 무조건 참고 맞추면 복이 옵니다. 무토는 주변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산으로 간다. 사공으로서 중심을 잘 잡아라. 근데 누가 공짜로 탄다고 하면 배 밖으로 밀어서 던져버리세요. 정원 초과하면 안 돼요. 기토는 어차피 될 놈은 되니까 성공 확률 따지고 있지 말아라. 생각할 시간에 해라. 문제가 생기면 귀인 붙잡고 늘어져라. 그럼 망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답이에요. 경금은 미리 설레발치면 될 일도 안 된다. 욕심 부리지 말고 양보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봅시다. 신금은 주변에 방만한 일들을 정리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꼭 해야 하는 것만 하세요. 임수는 무리해서 일 벌리다가 쓰러집니다. 날씨 좋으니까 나가서 노세요. 사람들을 통해 에너지를 받아보시고. 개수는 욕망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이 아닐 뿐. 자칫 속마음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라. 여기까지 천간별 운세를 알아봤는데 이번 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민년의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윗사람과 아랫사람,
가진 자와 없는 자, 선과 악 같은 프레임으로 대립되기가 쉬워질 거란 의미예요. 하지만 절대 선, 절대 악은 없죠.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를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규정짓는 대립의 끝은 파국이에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지 말고 이번 여름에는 다들 사고방식을 조금 유연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운은 연속 선상에 있으니까 전체 운세로 이번 달 흐름을 꼭 파악하시고요. 설마 일간만 보시는 분들은 없겠죠? 일간, 연간 등등 천간 네 글자는 어떤 우선순위로 보는지가 더보기란에 운세 보는 법 영상에 써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요새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번 달에도 운을 잘 파악하셔서 두루두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어느새 하반기 얘기도 나오고 이민년을 어느 정도 지나온 만큼 제 영상이 얼만큼 도움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예전 영상 이어도 댓글은 다 보니까 후기 남겨주시고 5월 지나갈 때쯤에 다시 오셔서 어땠는지 안부를 남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복채는 욕 아니에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받을게요. 5월도 파이팅 넘치게 시작해봅시다. 빠이염. 딱 봐도 조진 느낌 나는 을목. 표정부터 딱 멍한. 뭐 눈동자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눈동자를 만들어 달라고요? 헛짓거리 하지 말고 빨리 하라고요? 제가 왜 이러고 있냐면 하기 싫어서 그래요.